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런TV 사회를 맡은 임수환입니다. 오늘 주 러시아 대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퇴직하셔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님 무르 계시는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외교 하연안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 박사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현안이라는 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도정에서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서둘러서 진행되고 또 탑클래스의 외교 수장들이 등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은 먼저 벌어졌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 코멘트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그 정의용 실장이 처음에 일을 시작해갖고 많은 전문가들은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임 박사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네. 4월 27일 날 남북 회담이 있다고 그러고 5월 말 또 6월 초에는 미북 회담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또 김정은이가 베이징을 찾아가 가지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고 또 6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간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네.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은 또 문 대통령도 또 간다는 얘기. 문 대통령도 간다 그러고 네. 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제 다시 워싱턴을 가서 네, 말하라고 가가지고 이달 17, 18일 네. 이달이 아니야 5월 내일. 17, 내일이죠. 내일이 네.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 정의용 특사가 3월 5일인가요? 네. 북한에 가서 예.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전한 메시지, 소위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 메시지가 한국에서 한 말이 다르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가서 한 얘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듯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혼란이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이제 한 열흘 남짓하면 하지만은 특히 그 관심의 초점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어디서 할까 이게 가장 관심의 초점인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워처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회담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고 준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도 바쁘죠. 또 하나는 일을 크게 벌려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는 수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오해가 없는데 지금 비핵화 문제는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하는 문제가 우선 지금 갈라져 있고 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그 비핵화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로 바로 들어가겠다 이것도 분명치 않아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만나보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저쪽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난 보는데 그게 마치 만나면 그 논의는 해보겠다. 이 정도라면 그렇게 서둘러서 만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입장이라는 건 사실 뻔한데 이러한 일종의 사기극이죠. 사기극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하여튼 이제 그 조만간 진실이 무엇이냐,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말해온 그 거짓말을 이제는 완전히 정말 그 정리를 하고
새롭게 비핵화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우리는 북한 비핵화로 해서 만나는 것이 다른 목적은 없다. 분명히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둘이 전혀 딴 생각을 가진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그 정상회담이 결국 재앙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은 그게 북한으로 봐서는 일종의 그 둠스데이. 그게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어물어물 거짓말로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을 미국이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왜 그걸 파악 못하겠어요? 너무도 지금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다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세요.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 이와 관련된 인사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존 볼튼 새로운 백악관의 그 안보보좌관, 또 마이크 폼페이오, 또 새로운 국무장관, 아직 뭐 상원의 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임명은 안 됐지만 이제 곧 일하겠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외교적인 최대 압박을 하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옵션도 있다. 그건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진용을 받아들였어요. 거기 플러스 엊그제는 그 시리아의 그 화학무기 사용 걸 가지고 이 영국, 프랑스, 미국이 같이 합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그런 범죄 행위, 그 화학무기를 썼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핵무기 쓰는 거 용납 안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대낮에 그게 화학무기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용서할 수. 그래서 북한을 다시 그 테러리스트 국가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그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그것만 그 시설만 딱 타겟팅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언론에서 한동안 해자되었던 코피 터뜨리기 그걸 딱 연상시키는 그런 공격이었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공격이 성공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이 서방의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단결을 해서 이거는 응징을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시민 사회에서는 많이 요구가 일어나는 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고 우리 정부는 뭐 제기 안 할 것 같은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고 미국은 상당히 그것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직은 뭐 정확하게 말은 안 나왔지만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은 이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가려져 있어서 그게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에 오랫동안 불법 구금됐던 오토 원비오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
이 탈북자들 중에서 예컨대 지성호 같은 사람들 목발 짚고 일어 세워가지고 그 국회에서 격려를 해주고 8명이나 되는 그 탈북자들 대표를 또 별도로 백악관에 초청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도 이 평택 미군 기지에서 또 탈북자를 또 만나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저 인류 역사상 보기 어려운 이런 인권 탄압, 포갑 정권은 저건 더 이상 그대로 존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만일입니다. 만일 김정은을 만난다면은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2016년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북한을 노예 국가라고 명명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와서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만일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나면 그 얘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소위 여기에 문재인은 나는 그거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쭉 해온 행적을 보면은 지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북한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겠다 하는 하나 원칙, 그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건 말 안 꺼내겠다. 오죽하면 김영철이 같은 사람이 왔는데도 그걸 국가적으로 환영으로 그렇습니까? 말 안 꺼내는 건 좋은데 국가적으로 환영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천안함 폭침도 그건 김영철이가 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지금 뭐 한미 동맹은 하고 있지만은 한미 동맹이 이미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 벌써 한참 됐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표면적으로 동맹이라고 그러고 있지만은 미국이 현재 한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하고 이제 비율을 맞춰서 하겠다는 거. 아니 어저께 발표한 것이 뭐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게 북한 문제는 이게 전쟁 임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그렇고 남북 간도 이게 대결의 종점에 이르렀는데 평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평화를 외친다는 거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이재춘 대사님 제가 외교부에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말씀 오래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하고 이제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외교의 상식으로 말이죠. 어떤 나라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그 나라가 싫어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 소리만 계속 하면은 그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두 나라가. 오히려 오해가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갈등이 폭발할 때까지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이 외교의 그 잘못된 외교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라는 건 내 입장 분명히 밝히고 상대편의 입장과 좀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은 그걸 봉합하거나 그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외교인 것이지 무조건 상대편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외교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크게 잘못됐죠. 지금 결국은 이제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 그 친북 정권 아닙니까? 그다음에 친중 정권. 중국에 대해서 안보에 걸린 사항을 다 양보 미리 했고 우리는 당신들 비유 맞추겠습니다. 이미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북, 친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거기 예속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지금 2,400만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여기 남한에 있는 5천만도 노예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 예속되겠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그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읽는 거죠. 전근대적인 사고 아닙니까? 예, 전근대적일 뿐만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남아있는 거, 이게 냉전의 잔재가 지금 북한, 이건 공산주의도 지금은 아니에요. 김일성 3대 세습, 아주 포갑 독재 정권인데, 전체주의. 예.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미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것과 같이 하는 이 소위 헌법을 만들고 그러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온 거거든요. 그 비결이 한미 동맹이고 또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밀 삼각 그 협력인데 그 길을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길로 가겠다. 소위 예속의 길로 공산주의 길로 가겠다. 이게 정신 나간 정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될 수도 이건 뭐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 정권을 밀어내고 대안의 길을 찾는다는 게 예속의 길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용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애국 시민들의 그 화두입니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이재춘 대사님 지금 비상국민회의에도 중요한 멤버로 지금 발기 멤버시죠. 그것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오늘 마무리를. 네, 뭐 비상국민회의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이번 금요일 날인가요? 4월 20일 이제 오후 4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발기인 대회를 합니다. 근데 저도 물론 발기인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임 박사님도 이제 그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이것은 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목표가 뭐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저는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친북 정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까지 쌓아온 그 정체성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기만전술, 위장전술을 해가지고 평화 요번에 이제 금년 들어와서 뭐 신년사에다가 평창올림픽에다 또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대표자 회담이다 하면서 그 완전히 위장 평화 공세로 나왔는데 그것은 북한이 살기 위한 것이죠. 이 국제적인 대북 체제가 이제는 정점에 올라가 있어 도저히 이 제재를 그냥 두고서는 살 수가 없겠다.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일 이 고리가 약해 보이는 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화 공세를 쳐가지고 한국을 중개를 해서 미국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 애국 세력을 뭐 지금까지는 뭐 저쪽 그 정권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우리를 뭐 보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세력이 애국 세력이 사실은 계속 진보해온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새롭게 체제를 만들고 엄청난 진보를 했죠. 그런데 그 용어 싸움에서 좀 졌다 그럴까 아무튼 저 약한 저 아주 교활한 친구들이 이제 진보라는 용어를
선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수구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이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북한의 2,400만 그 동포들을 껴안고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우리 대국가적인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항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 비상국민회의라는 그 이름이 그 의미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여기 참여해서 그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서 이 정부가 그 하고자 하는 반역사적인 반 그 자유적인 이러한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제동을 걸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새로 만들게 된 비상국민회의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비상국민회의가 우리나라가 굴종의 길로 가지 않고 진취적인 지금까지 왔던 진취적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리더들이 만든 이제 그 모임이니까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들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비상국민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